50명의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레이더망을 뚫고 15km를 걸어 들어가 적의 심장부에서 12대의 전차를 산산조각 내고 완벽하게 증발했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2026년 3월 10일 오늘 아침이란 국영 매체가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라고 보도한 이스파한 산업단지 대폭발에 진짜 소름 돋는 정체다. 전쟁의 안개 속에서 진실은 종종 가장 끔찍한 형태로 은폐된다. 이란 당국은 이스파한의 군수 복합단지에서 발생한 거대한 화염과 붕괴를 민수용 시설의 사고로 둔갑시켜 발표했지만 현장의 진실은 그들의 선전물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명적이었다. 미군 헬리콥터 편대는 이란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깔린 국경을 초저고도로 넘나들며 계곡의 지형지물을 방패 삼아 레이더의 탐지를 완벽하게 회피했다. 목표물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 병력을 투하한 후 즉시 기술을 돌렸고 남겨진 50명의 타격대는 야간 투시경에 의지한 채 험준한 지형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요새화되었다고 자랑하던 이란 내륙의 심장부가 단 50명의 보병 침투에 의해 완전히 유린당한 것이다. 이 작전의 진정한 묘미는 펜타곤이 왜 안전한 상공에서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스마트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굳이 병사들의 장화를 이란의 영토 위에 올려놓는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했는가에 있다. 폭탄은 건물과 기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과 데이터마저 제로 만들어버린다. 워싱턴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파괴가 아니라 러시아의 구형 전차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하이브리드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침투한 특수부대는 중앙통제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마자 총격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서버에 접속하여 생산 일정표와 기술 도면, 그리고 성능이 대폭 향상된 프로토타입의 청사진을 통째로 다운로드했다. 전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숨막히는 데이터 전송의 5분은 12대의 전차를 폭파한 것보다 향후 10년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훨씬 더 거대한 전략적 승리였다. 타격대 파괴 공작은 무식한 폭발이 아니라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지 않았다. 대신 장갑판을 접합하는 용접 로봇과 핵심 구조물을 지탱하는 유아프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주포의 영점을 잡는 정밀 정렬 도구에 폭약을 설치했다.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술적 인프라를 증발시킴으로써 이란이 설령 새로운 공장을 짓더라도 수년 동안은 제대로 된 타격 능력을 갖춘 전차를 생산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이것은 적의 현재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넘어 적의 미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거세해버리는 가장 현대적이고 냉혹한 파괴의 예술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란 수비대의 무능력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시설을 방어하던 100명의 이란 군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미군 타격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적 우위 앞에 추수밭의 밀알처럼 쓰러졌다. 38명의 적군이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40명이 산채로 포획되었다. 반면 미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6명의 경상자만 발생했을 뿐이며 이들조차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스스로 두 발로 걸어 헬기에 탑승했다. 사상자 비율 제로라는 이 경이로운 수치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두 군대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전력의 격차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이란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작전이 끝난 후 4개의 거대한 생산 경납고와 중앙통제실은 폭약과 함께 완벽한 잿더미로 주저앉았다. 조립 대기 중이던 12대의 고가치 전차들은 엔진룸과 연료 탱크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고철 덩어리로 변했다. 이란 수뇌부가 아침 뉴스에서 가스 누출이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워싱턴의 정보 분석가들은 이미 이스파한에서 빼내온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해독하며 이란과 러시아, 군사동맹의 가장 깊고 내밀한 약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스파한의 검은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펜타곤은 다음 전쟁에서 이란의 기갑부대를 어떻게 완벽하게 요리할지 이미 해답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란의 최첨단 방공망 S-300과 바바르 373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데는 단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다. 2026년 3월 10일 오전 이스파한 방어를 총괄하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고위 방공사령관이 테헤란으로 긴급 압송된 직후 완벽하게 행방불명되었다. 적의 폭격기가 하늘을 덮은 것도 아니고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이 날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공 비행으로 계곡을 타고 넘어온 헬리콥터 편대에게 이란이 자랑하는 다층 방어망의 눈과 귀가 완벽하게 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이 이 숙청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스파한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이란 핵 프로그램과 첨단 군수 산업의 심장부로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와 같은 곳이다. 이곳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테헤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러시아제 조기 경보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을 겹겹이 배치했다. 그러나 미군의 특수작전 헬기들은 지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지형 추적 비행 전술로 이 거대한 전자파 그물망을 비웃듯 통과했다. 레이더 화면에 단 한 번의 경고음도 울리지 않은 채 미군 타격대가 목표물 지처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은 이란 군부의 교리와 방어 체계가 근본적으로 썩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이나 다름없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외부의 거대한 폭격이 아니라 내부의 치명적인 시각 상실로 인해 함락되었을 때 전체주의 체제의 수뇌부가 선택하는 다음 수순은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내부 사냥이다. 혁명수비대 최고사령부는 지금 극도의 편집증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최첨단 레이더가 미군의 헬기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지형적 한계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 고의로 방공망에 스위치를 내렸거나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미군에게 미리 넘겨주었다는 내부 프락치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침에 사라진 이스파한 방공사령관은 이 거대한 피해 숙청을 알리는 첫 번째 희생양일 뿐이다. 이제 테헤란의 권력 암투와 불신은 군 지휘 계통 전체를 독재의 칼날 위로 몰아넣고 있다. 혁명수비대의 방첩 부대원들이 각 군사기지의 통신 기록과 장교들의 동선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군부 내부의 상호 감시와 밀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부의 적을 향해 발사되어야 할 총구가 자신들의 동료와 부하들을 향해 겨누어지는 이 파괴적인 자중질환이야말로 펜타곤이 전차 12대를 부수면서 얻어낸 또 다른 치명적인 전리품이다. 지휘관들이 언제 반역자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군대는 결코 제대로 된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스파한 방공망의 허무한 붕괴는 이란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심 전략시설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 역시 이스파한과 동일한 방어 논리와 시스템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군 특수부대가 이스파한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올 수 있었다면 내일 밤 당장 나탄즈의 지하 벙커 입구에 미군의 폭약이 설치되어도 이란 군부는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하룻밤의 작전은 이란의 하늘에 뚫려있는 거대한 구멍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테헤란의 수뇌부에게 언제든 너희의 안방에서 목숨을 거둘 수 있다는 얼음장 같은 억지력의 공포를 각인시켰다. 2026년 3월 10일 새벽 테헤란 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일정에 없던 러시아 공군의 일류신 76 수송기가 다급하게 이륙하여 모스크바로 기수를 돌렸다. 이 은밀한 비행은 단순한 외교적 이동이 아니라 이스파한에서 벌어진 참혹한 정보 유출 사태에 경악한 크렘린궁이 자국의 군사 고문단과 핵심 기술자들을 긴급히 철수시키는 탈출극이었다. 펜타곤의 특수부대가 이스파한의 조립 공장에서 빼내간 하드디스크 안에는 단순히 이란의 전차 개량 기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스크바가 중동의 맹방에게 은밀하게 전수했던 러시아 기갑 부대의 가장 내밀한 뼈대와 화기관제 시스템의 원천 설계도였다. 워싱턴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한 진짜 지정학적 칼끝은 테헤란을 지나 모스크바의 목덜미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와 군사정보국은 현재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란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랑하던 전차들의 뼈대는 결국 러시아의 군사 과학 기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군은 폭약을 터뜨리기 전 불과 5분의 시간 동안 훔쳐낸 데이터를 통해 러시아 장갑 차량의 야금학적 성분 구조부터 주포의 자동 조준 알고리즘에 이르는 치명적인 기밀들을 모조리 확보했다. 이는 나토 연합군이 향후 유럽의 평원에서 러시아 기갑 사단과 맞붙게 될 때 적의 전차를 종이 상자처럼 뚫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전술적 교범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한다. 펜타곤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러시아 군수 산업의 수십 년치 연구 개발 성과를 통째로 복사해 간 것이다. 이 거대한 지능형 강도 사건은 모스크바와 테헤란 사이에 맺어진 끈끈했던 군사기술 동맹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가들은 이란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강력한 대리인이자 훌륭한 무기 실험장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자산을 기꺼이 공유했다. 하지만 이스파한의 철통 같아야 할 방어망이 미군의 보병 침투 한 번에 허무하게 뚫리고 소중한 설계 도면들이 고스란히 적의 손에 넘어가는 참사를 목격하면서 크렘린궁의 계산은 완전히 뒤집혔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제 이란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최고급 군사 기밀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거대한 정보의 블랙홀이자 구멍난 양동이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불신은 향후 두 국가 간의 무기 거래와 전략적 협력에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인 빙하기를 불러올 것이다. 당장 이란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호이 35 전투기나 S-400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인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전면 취소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러시아 군부는 자신들의 최첨단 스텔스 도료 기술이나 레이더 주파수 회피 알고리즘이 또다시 이란의 허술한 보안망을 뚫고 들어온 CIA 요원들의 USB 메모리 스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악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에게 최신 무기를 쥐어주었다가 그 기술의 청사진이 고스란히 적국의 국방부 서버로 직행하는 상황은 어떤 제국도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안보 재앙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작전은 이란의 무기 생산 라인을 물리적으로 박살낸 것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반미 군사 연대의 신뢰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끊어냈다. 미군은 이란의 방어망을 조롱하듯 유린하면서 동시에 모스크바를 향해 너희의 동맹은 너희의 기술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는 섬뜩한 경고장을 날렸다. 일류신 76 수송기가 뿜어내는 매연과 함께 러시아의 핵심 인력들이 테헤란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폭발음은 이스파한에서 울렸지만 그로 인한 공포의 지진파는 모스크바의 심장부인 붉은 광장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다.